여보, 저기 봐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린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버린 이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알리라고 합니다. 제게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 스테이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나 지났네요. 저희 둘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닭살 부부로 유명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 더욱 뜨거울 예정입니다. 게다가 저희 둘은 아이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딩크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둘의 사랑은 더욱 두터워지겠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부럽다는 말을 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결혼한 지 무려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신혼 때와 같다면 다들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변 지인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부럽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해외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신다면 저희가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회사 덕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영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게임을 즐기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만들고 운영하는 게임은 축구 게임인데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워낙 매니아층도 두텁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매우 탄탄합니다. 우리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일하는 우리가 즐거워야 유저분들에게 더욱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싶어 우리 회사는 사내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 각국의 거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모두는 1년에 2번씩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근무 환경을 바꾸고 싶을 때 회사에 신청하면 해외 거점 사무실에서 최장 3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단순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있는 거점 사무실마다 직원들의 숙소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2년이나 됐네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런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 거점 사무실이 있는 곳은 하와이, 나폴리, 도쿄, 리스본까지 4곳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몇 달 전 저희 회사에서는 일본의 시즈오카와 한국의 서울의 거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시즈오카와 서울 2곳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기로 회사에 곧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들 바쁘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제가 운 좋게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곧바로 시즈오카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즈오카는 작년에 머물렀던 도쿄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쿄는 뉴욕처럼 도시 분위기였다면 시즈오카는 보다 아시아의 옛 문화가 잘 보존된 시골 마을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환경이 달라졌음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시즈오카는 지난번 도쿄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도시 분위기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는 어딜 가나 비슷한 분위기였고 며칠 있다 보니까 런던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은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나 한 번씩 아내와 나가 짧게 여행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회사에서 연차도 올라갔고 여유가 생겼는데 기왕 영국에서 시즈오카까지 멀리 왔는데 사무실에만 있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 환경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굳이 사무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만 구애받지 않고 외부로 나와 카페, 호텔 등등 업무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회사에 말만 하면 굳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든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어디서 근무를 하든 별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회는 저를 강제로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더군요. 일본 사회는 굉장히 각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일본 사회는 좀 고리타분했습니다. 하루는 아내도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트북 배터리가 떨어지게 됐고 일을 해야 했던 저는 충전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충전기를 꺼내 옆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5초도 안 돼서 직원이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용하신 만큼 전기료가 부과될 거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일본에서는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영업장에서 함부로 전기료를 사용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더라고요. 남의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래도 나온 김에 일을 끝내고 가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일을 마치게 되었죠. 실제로 저는 이후에 전기 사용료를 고지서로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니 괜히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년에 도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은 사무실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저는 아내와 오사카로 주말을 맞아 1박 2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땐 전기 사용료 따위는 다 있고 여행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뜨더라고요.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기분이 너무 들떠서일까요? 택시를 타고 신칸센을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다시 돌아가야 한다더라고요. 때문에 저희는 원래 예약했던 신칸센을 취소하고 다음 기차를 다시 예약해 오사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호텔 체크인 시간도 늦어지니까 호텔에 미리 전화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도 괜찮다며 알아두겠다고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을 받았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호텔 체크인을 해야겠다 싶어 우리는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곧장 호텔로 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호텔에서는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어줄 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아까 전화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근무자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행여나 제 기억에 착오가 있을까 싶어 아까 통화했던 전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통화를 했다고 이것 봐라 3분이나 통화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겠냐며 따져 물었죠.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는 돈을 내고 방을 예약했는데 왜 방이 없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당시 근무자는 이전 근무자에게 어떤 내용도 전달을 받지 못했다며 저희 호텔로 통화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지금은 방이 없으니 방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며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제가 계속해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이제 저를 무시로 일관하더군요. 하다 안 돼. 저는 그냥 환불해주면 조용히 다른 호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저희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 호텔 측에서도 분명히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죠. 심지어 저는 저와 호텔 측의 통화 녹음 내역까지 보여주었고 말이죠. 덧붙여 돈을 내고 방을 예약했고 당신들도 수락했으면 그 방은 내일 퇴실까지는 내 방 아니냐고 그런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다면 그건 호텔 책임 아니냐고 이게 상식이라고 그리고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호텔 규정이 적힌 가이드가 뭐냐고
어디 한번 보자고 가져와 보라고 말했죠. 아니, 아까 저와 통화한 직원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나요? 데스크 직원 중에 이 목소리를 한 사람을 당신들이 고르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골라낼 테니 혹은 CCTV로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가 예약한 방은 분명 내일 퇴실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분명 당신들 책임 아닌가요? 도대체 그 호텔 규정이라는 게 뭐요? 당장 가져오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약된 방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거라면 먼저 예약한 예약자에게 당신들이 연락을 한 다음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마치 대본을 읽듯 호텔 규정을 어긴 것은 우리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고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 밖에는 없었어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저는 난동을 부리고 싶었지만 아내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더 이상 화낼 힘이 없었고 말이죠. 아내는 그냥 포기하자고 그래도 여행 왔으니 기분 좋게 지내다 가자고 다른 호텔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안 된다고 떼를 쓰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계속 짜증내고 있으면 낸 돈보다 시간이 훨씬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에게는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하고는 다른 호텔을 예약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연히 리뷰도 남겼고 말이죠. 다행히 리뷰로 별점을 테러하니 나중에 높은 관계자분께서 연락이 와서는 환불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었는데 제가 작년에 왔던 일본이랑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도쿄와 오사카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도톤보리 주변에 강이 하나 있는데 정말 더러워도 너무 더러웠습니다. 저는 영국, 프랑스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강이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주변 일대는 관리가 전혀 안 됐는지 길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쓰레기 투성이었고 심지어 강 주변에는 쥐들이 득실거려 기분을 망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행이고 파견이고 그냥 다 실증이 나더라고요.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일정 모두를 취소하고 시즈오카로 돌아왔으며 주말이 지난 뒤 저는 본사에 문의해 당장 한국으로 사무실을 옮겨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사무실에 머무는 인원이 없어 곧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저와 아내는 그대로 짐을 싸 고작 2주 만에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보니 한국은 일본과 분위기가 또 다르던데요. 일단 서울은 대부분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들고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애당초 노트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마련해 두었고 좌석마다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카페 점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노트북 충전 때문에 전기를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지불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점원께서는 네? 전기요금이요? 글쎄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잠시만요.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쓰시면 된다고 하네요라고 대답해 주더군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따로 전기료를 받지 않는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일본에서와 달리 서울에서 한강 인근의 카페에 자리를 잡고 한강을 바라보고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바다가 아니더라도 한강은 마치 바다와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깨끗하다는 일본에서도 흔하게 봤던 쥐떼들을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한강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너무 놀라웠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강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강에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말이에요. 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강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갈매기가 보이더군요. 바다의 새라고 불리는 갈매기가 왜 이곳 한강에 있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보통 갈매기는 강이 아닌 강보다 먹을 게 많은 바다에 서식하는 새로 알고 있는데 강에 있다는 건 도대체 이 한강에 얼마나 풍부한 먹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제가 추론한 거지만 한강이 바다만큼 넓고 크기 때문에 갈매기가 혹시 한강을 바다로 오해한 건 아닐까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의 서울로 온 걸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리에 멈춰서서는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저보고 저것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가리킨 건 다름 아닌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지하철역마다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설치돼 있었거든요. 지하철 역사가 100년이 넘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승강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와 아내를 더욱 놀라게 만든 건 단순히 이런 승강기가 많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든 건 한국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인들이 이 규율을 실제로 너무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게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제가 몇 번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웬만해서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경우 대부분은 노인이나 다리를 다친 사람, 임산부들처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때였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키는 건지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에스컬레이터 때문이에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을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서면 그때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작동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영국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데 한국은 성격 급한 한국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그렇게 속도를 느리게 해뒀다는데 이건 정말 신기했죠.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에도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노약자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 누구도 이런 좌석을 이용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앉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은 거라고는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 교통약자 전용이라는 문구밖에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규율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이 모습에 우리는 이 나라를 왜 이제야 알았는지, 왜 이제야 온 건지 후회스러웠고 이런 한국의 모습에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맡을 수 있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때문이었는데요. 솔직히 이건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냄새를 싫어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 나는 고소한 냄새는 찐옥수수였고 달콤한 냄새는 델리만주와 땅콩빵이라는 지하철에서 파는 먹거리였는데 저는 3개월 동안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특히 델리만주를 사 먹지 않은 날을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 머무는 고작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나 쪘지 뭐예요. 그리고 자꾸만 일본이나 우리 영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건 한국의 거리는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회사에 급하게 보내야 할 서류가 있어 사무실에 일찍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보니까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군요. 한국도 어쩔 수 없나 싶었는데 쓰레기가 버려진 모양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그냥 막 버려진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버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고 봤더니 환경미화원분께서 쓰레기를 모아두신 거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정리하다니 그것도 매일 같이 말입니다.
물론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죠. 영국에서는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버려놔도 며칠이나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때문에 구글에 검색해보면 런던을 검색하면 악취, 길거리 쓰레기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악명이 높잖아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애당초 길거리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나 음료를 마신 뒤 담배를 피운 뒤 어떤 순간에서도 그냥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통을 찾아다니더군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지정된 장소에서 피고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버리는 걸 봤는데 너무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나아가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해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선진국이라면 본디 이런 시민의식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닐지. 적어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만 아는 게 아까워 당장에 아내에게도 알리고 회사 게시판에도 올렸더니 지금 너도 나도 한국에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글을 괜히 썼나 싶어요. 저와 아내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지만 순서가 밀리고 밀려서 내년 하반기는 돼야 겨우겨우 갈 수 있다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만간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라는 곳에 거점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완성이 되면 이번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 많지 않거든요. 아내도 하루빨리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극성이고 저와 아내는 함께 한국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만 매일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알리 씨가 보내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리 씨의 사연을 들으니 참 우리나라는 살기도 좋고 최고의 효율 국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이 생겼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하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